어차피 수업 시간도 한 15분? 20분? 좀 남았고, 너네도 공부하다가 좀 저기 하니까, 선생님이 그냥, 뭐라 그럴까.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어, 약간 이게 꼰대스러운 얘기인데, 저기, 그 얘기를 해줄게. 너네 이렇게 진짜, 지금도 막 나와가지고, 몇 시간씩 공부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게. 아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어른들이만 너네들한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 공부 열심히 해라. 뭐 너네 뭐 인생을 위해서 막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꿈과 어떤 막 그 뭐라 열정과 어떤 비전과 그런 거 있잖아. 야망과 그런 걸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해주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너네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거 얘기 좀 해줄게. 선생님은 그러니까 직업적 특성 때문에 학생들을 되게 많이 봐왔잖아. 선생님이 지금 강사 일을 시작한 지가 한 13년? 14년? 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을 주로 계속 만나오면서 가르치고 졸업하고 가르치고 졸업하고 선생님이 처음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나이가 서른 둘인가? 그래. 군대는 이미 예전에 갔다 왔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산다니까. 그런 아이들이 내가 처음에 가르쳤던 아이들이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오늘 하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솔직하게 얘기해. 사교육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교육이야, 그지? 사교육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사교육의 어떤 점을 얘기하려는 거냐? 이왕 사교육을 할 거면 속된 말로 가성비가 좀 있는 사교육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야. 선생님도 어쨌든 사교육 서비스 제공자이자 사교육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잘 알고 있고. 너네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뭐 사교육, 우리나라 막 1인당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해서 막 아이 키우기 겁나요. 뭐 출산이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게 좋은 국가야? 내가 교육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별로 좋은 국가는 아니란 말이지. 그지? 근데 니네는 그럼 왜? 아니,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이 있잖아. 그지? 너네가 말 그대로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공교육이 있고,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너네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지만, 우리나라 학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공교육 시스템만 잘 따라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뭐 대학교는 뭐 공교육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인이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능력, 그 사람이 사회 일원으로서 갖추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공교육 자체의 시스템도 되게 잘 돼 있는 편이고 교육의 질도 좋은 편이야, 사실은.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우리는 막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라고 묻고 싶을 거 아니야. 결국은 경쟁사회이고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교육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가 아닌 거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간단한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이런 거지. 너네가 그냥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끔 기본 급식은 제공을 해. 밥, 국, 뭐 반찬 3개에서 급식판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걸 먹고 살 수 있지. 뭐 그 정도만 먹어도 충분히 영양학적으로 괜찮고 맛도 괜찮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이 사교육은 어떤 거냐? 아, 내가 오늘은 급식 안 먹고 나는 오늘 그냥 피자 좀 먹고 싶어. 좀 맛있는 피자. 뭐 그러면 피자 사 먹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무료로 받는 급식보다는 돈이 들잖아. 그지? 그런 거거든. 사교육이란 건. 근데 그러면 그거 그냥 나는 안 먹고 그냥 급식만 먹을게요. 그런 선택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회면 너네가 굳이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많이 안 들이겠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말 그대로 무한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써서 교육 서비스를 더 받아서 그래서 남들보다 그래도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 나중에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너네가 사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선생님이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사교육을 다 해. 그지? 정말 좀 약간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 너네 보통 말하는 우리 학습지 같은 것도 그것도 사교육이야. 그지? 사교육을 안 하는 집을 내가 거의 못 본 것 같아. 금전적인 문제보단 오히려 부모님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지, 뭐, 이렇게 우리, 뭐, 보육원에서 이제 자라는 아이들이나 이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교육을 받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집이 금전적으로 참 팍팍하다, 좀 여유가 없다 하는 집조차도 사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난 너네들은 내 입장이야. 너네들은 사교육에 들이는 돈이 다른 아이들보다 많은 편이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평균 이상이긴 한 것 같아. 우리 여기서 수업하는. 왜냐면 너네 여기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너네 과학학원도 다니고 영어학원도 다니고 막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많이 지출을 하는 걸 거야. 근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어, 너네가 받는 사교육이 지금 너네가 하는 그 공부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이 하는 공부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내가 그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습학원의 수업이냐? 그게 아니잖아.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그 책들 다른 일반적인 애들은 아예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일도 없는 그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아이들은 경험해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너네는 다루고 있잖아. 나는 너네가 그런 식의 지출을 하길 바래. 야, 너네 보고 사교육 많이 하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야, 학원 많이 다녀.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네들한테 경제적인 관념이라고 해야 될까? 금전적인 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왕 돈을 쓸 거면 좀 제대로 돈을 써서 그 돈의 효용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선생님도 우리 애기가 있지만 우리 애기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보습학원을 더 다니고 그렇게 하는 공부는 그렇게 하는 학원은 안 보낼 생각이거든. 그거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어떤 그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해야지라는 의지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그런 공부, 그 정도 난이도의 공부는 학원까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학원을 다녀야만 하는 서비스는 아니란 소리야. 사실은. 그냥 너네가 요즘같이 인강 잘 돼 있는 이런 시대에, 그지? 너네 그 막 인강 보면 알지? 일타 강사분들 나와서 막 인강 하잖아. 너네가 한 달에 얼마네? 기껏해야 10만 원, 15만 원 내지 않냐? 10만 원, 15만 원이 작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만 원, 15만 원인데 그 수업에 나오는 선생님들 봐봐. 막 되게 유명한 막 일타 강사분들 나와가지고 설명도 엄청 잘해줘. 그지? 근데 그게 한 달에 단돈 10만 원, 15만 원이라니까? 그냥 그거 들으면서 공부해도 충분하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교과가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수업들 그거를 더 잘해서 내신, 학교 내신도 1등급도 받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수능 대비도 하고 그런 공부들은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소리야, 내 말은. 그러니까 괜히 비싼 돈 주면서 내신 관리해주는 학원을 갈 필요가 있냐는 거지.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지? 진짜 내가 스스로 공부를 못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누가 나를 막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지 않으면 나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그런 학원 가야겠지. 근데
나는 너네들처럼 이왕 돈 써서 공부할 거면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 자, 이거는 이런 얘기라도 일맥상통을 해. 이제 얼마 전에 선생님 상담 되게 많이 하는 거 알잖아. 부모님 상담을 했는데, 우리 재학생 부모님은 아니야. 그 외부생,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이제 영재고 과학고와 관련된 그 문의가 있어가지고 찾아오신 부모님이 계셨거든. 그때 잠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선생님, 이게 우리 아이가 영재고등학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물어보셨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재고과학고라는 거는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한들, 엄마 아빠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한들 이게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불확실한 거잖아. 이게 워낙에 이제 쉽지 않은 도전이니까. 부모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학원비를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학원이 수학학원만 되는 게 아니잖아. 과학학원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안 되면 이건 말짱 도루묵일 텐데 이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 부모님도 그렇고 너네들도 그렇고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세상에 아까도 얘기했지. 돈을 썼는데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도전을 실패했다고 쳐도, 너네가 영재고를 도전했지만 실패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 배우고 그거를 결국은 도전에 성공을 못했을지언정 그 과정에 있는 상황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다면 그게 다 니네들 자산인 거거든. 너네 어디 가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막 그런 막 실전 영재수학 모의고사 막 경제고 기출문제 언제 그런 거 풀어보겠어? 어디 가서? 그지? 너네가 앞으로 그런 문제나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을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자기 삶을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은 예전에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준비시키고 이런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영재고 쪽 수업으로 돌아섰어. 그렇게 해서 영재고 가는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수업을 해왔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본인이 거부하거나 그 아이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꼭 영재고든 과학고든 한번 그쪽에 관련된 도전을 한번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영재고 과학고 아니더라도 뭐 우리 뭐 국제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냥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거, 내가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정도의 고생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전을 꼭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지금까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봐오면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뭐 정말 성공해서 잘 사는 아이도 있고 평범하게 사는 아이도 있고 좀 약간 좀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있고 하겠지. 근데 그 아이들을 뭐 내가 다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얘기도 듣고 가끔은 만나서 뭐 걔네들 만나서 밥 한 공기 사주면서 뭐 그런 적도 있었고 하는데 통상 그 아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애가 성공했냐? 그건 꼭 그렇진 않아. 물론 공부 잘했던 애가 나름대로 괜찮게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 근데 공부 잘했으니까 얜 잘 산다는 아니더라고. 근데 이건 있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나름대로 자기가 20살 때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내가 30살 돼서는 어떤 걸 하고 싶고요. 저는 뭐가 좋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배낭여행 가서 한번 어디 나라도 가볼 거고요.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 공부를 못해.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평범해. 뭐 내신 한 5등급, 4등급 된 애들이야. 뭐 그러더라고. 아, 자기는 뭐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군대 전역하면은 세계 여행을 가보겠대.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거 막 보고 싶대. 그럼 너무 좋대. 그래서 정말로 가더라고, 그걸. 근데 갔는데 걔가 어디였지? 뭐 어디 저기 어디 저기 아니었지? 그 중앙아시아? 뭐 거기 어디를 돌고 와서는 자기가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걸 봤다고 하면서 거기서 뭘 해보겠다고 하더니 자기 친구 두 놈하고 거기서 뭐 사업을 하겠다고 갔어. 내가 그럴 땐 들었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게 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사업하고 그게
그 20대 중반 된 애들이 그게 되나? 그게 쉬울까? 아우,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꽤 잘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돈도 좀 벌고 막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사업을 점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거든. 그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뭔가 해도 되더라고. 반면 공부는 잘했는데 특별히 어떤 목표의식이나 이런 게 없는 애들은 그냥 무난무난해. 무난하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왕 니네가 돈 내고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할 거라면 내가 보수학원 가지 마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이왕이면 그 돈을 쓸 때 조금은 이게 나한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러니까 우리 뭐 약간 가성비라 그러잖아. 그지? 내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뭐 음식을 오늘 먹기로 했어. 내가 오늘 점심 식사 10만 원 먹기로 했다.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그랬을 때 10만 원어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10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약간 좀 진귀한 음식이라든가 신기한 음식이라든가 좀 그런 거 한번 먹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앞으로 너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남들이 다 말하는 좋은 거, 야, 이게 좋대. 야, 이게 무난하대. 이런 거보다 좀 내가 이런 거 하면은 좀 독특하지 않을까? 아니, 남들이 이런 건 좀 안 해보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영재고 지금 우리 5월 3일이네. 이 2달 남았다, 그지? 2달, 진짜 딱 2달 남았어. 2달 남았는데, 그 2달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부모님들이나 니네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 내가 영재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애가 영재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거 되게 궁금할 텐데. 이게 너네가 보기엔 선생님 본인 인생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영재고를 합격했냐, 안 했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네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재고를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는 그냥 이 시기에 한번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말 그대로 이벤트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수준인데 물론 성공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건 맞아. 근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쳤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박살나는 건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영재고를 애초에 영재고나 과거를 아예 도전도 해보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학생이 있고 너네처럼 2, 3년을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영재고학과를 도전을 했는데 못 간 애들이 있다고 치면 과연 같을까? 그 둘이?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너네들은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 막 고생해가면서 공부도 해봤고 힘든데도 해야 되는 걸 억지로 참고도 해봤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 같은 막 그런 공부까지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내가면서 그걸 극복해서 내 걸 만들었고 그런 경험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너네들 쉽게 성공하기 어려운 어떤 과제를 내가 줬다고 했을 때 물론 너네들이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겠지만 니네는 그걸 결국은 해낼 거라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찾아서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안 되면 인터넷이라도 뒤져보고 정말 안 되면 챗GPT라도 써서라도 이거 답을 찾아봐야지라고 할 거란 말이지. 다른 일반적인 아이들도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잖아. 내가 여기서 되게 꼰대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건 경험치가 그만큼 쌓였다는 건데 너네 인생에서 경험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특히나 너네같이 어린 나이에 했던 경험치는 정말 중요해. 선생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쌓는 거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너네처럼 어린 나이에 이미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경험 그 경험 속에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을 거고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고 안 되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너네들은 남들보다 우선 훨씬 유리한 입장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거지. 근데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
남들은 하지 않았던 공부를 했잖아. 사교육비를 내고 공부를 했지. 니네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학원비 내면서 공부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했잖아. 나는 그러면은 충분히 그 돈은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우리 애기가 지금 5살밖에 안 됐지만 얘가 지금 막 영어 학원을 다녀.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 막 가서 영어 쓰고 막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랑 뭐 막 얘기하고 뭐 오늘은 날씨가 뭐 어때요 저때요 이런 걸 하는 학원이야. 근데 이런 학원은 우리 아이 입장에선 처음 보는 학원인 거야. 맨날 엄마 아빠랑 앉아서 책 읽고 엄마 아빠랑 얘기하고 엄마 아빠랑 여행 가고 이런 건 해봤지만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어른과 그 어른과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련해서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뭘 배우고 그거를 내가 말을 해보고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내 얘기를 말해보고 이걸 영어로 해보고 이런 경험은 우리 아이한테는 처음 있는 경험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보내. 뭐 한 달에 뭐 학원비 그래 내고 보내. 걔가 거기서 영어 단어를 10개 배웠냐 100개 배웠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아이가 영어 단어를 단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아. 우리 애는 생전 처음 태어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영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단어들을 외워야 알아야 되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전하고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걸 처음 해보는 거거든. 그 경험이 나중에는 얘가 다른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그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두려움을 좀 줄여주고 내가 영어 처음 할 때도 되게 생소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 라는 기억 때문에 뭔가 또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뭐 예를 들어 음악을 해보고 싶다든가 아빠 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괜찮아. 뭐든지 네가 새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라 이거야. 그냥 그런 생각으로 그 아이가 학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거야. 물론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그 영어 학원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누구나 하는 공부를 하는 학원들 중에 하나를 가게 될 확률이 있지. 그때는 안 보낼 거란 소리야. 정확히 말하면 굳이 보낼 필요 있나?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하지만 뭐 돈이 부족해서 뭐 가성비 따져가면서 학원 보내고 이런 건 아니거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좋다. 근데 굳이 남들이 이미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굳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걸 비용을 지불하는 건 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영재고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공부했던 학생들은 결국에는 나중엔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 인생을 잘 살아.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돈 많이 벌었어. 권력을 얻었어. 이게 아니고 정말 자기 인생을 즐겁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정말 값어치 있게 쓴다는 소리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그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고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걔네들이 겪었던 어떤 도전이나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냈겠지만 그것보다는 걔네는 뭐냐. 남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해보고 싶어. 그거였거든.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길 중에 어려움들이 있겠지, 중간중간. 근데 그 어려움들을 나는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라고. 너네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선택하든 간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인생은 없거든. 아무리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인생을 골랐다고 쳐도 그 평범한 인생 안에서도 다 굴곡이 있는 거야. 근데 너네는 이미 굉장히 높은 산을 몇 번을 넘어온 거거든, 지금. 뭐 처음에 공부했을 때부터 생각해봐. 너네 A급 수학 처음에 풀 때 막 엄청 틀리고, 그지? 지금 A급 수학 보면 그 틀리겠냐? 그지? 근데 그땐 그거 어려웠잖아. 너네가 지금 벌써 6단계까지 거쳐오면서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겪어오면서 그걸 다 넘어온 거야. 그지? 사실 앞으로 니네가 살면서 지금처럼 힘들게 공부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사는 시간을 또 겪게 될까? 글쎄, 대학교 입학 이후부터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석박사, 막 나중에 막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 정도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영재고 공부하는 게 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내가 영재고 강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는 그래. 선생님은 지금도 그렇거든. 뭐 이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거나 하면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잖아. 그랬을 때 나는 좀 그 값이 많이 나가고 좀 약간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특산,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서만 있는 음식 같은 거. 또는 뭐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레포츠 같은 거. 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꼭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내 기호에 맞지 않아서 나는 안 할지언정 내 아이나 우리 와이프는 거기까지 왔으면 그거 한번 해봐. 나는 사실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나는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은 한번 해봐. 또는 나는 사실 그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고 싶긴 한데 근데 이게 그 지역 특산물이고 당신이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봐. 아 비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너네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꼭 뭐 돈을 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네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래서 지금도 너네 그런 얘기 하잖아. 내가 너네 장래희망, 너 뭐 할 거냐 이런 거 물어보면 너네들 뭐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랬을 때, 어, 좀 그런 거 있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난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라는 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설계할 수 있잖아. 너네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학교를 합격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네들은 내가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너 물리학자 되고 싶다라고 했었잖아. 물리학자 되고 싶은데 어떤 물리학자? 그럼 너 그치 천체 물리학자라며. 그럼 천체 물리학자인데 넌 뭘 연구하고 싶은데? 그럼 너는 천체 그 항성들의 핵융합 뭐 이런 거 에너지, 열, 효율 그리고 있잖아. 뭐 너 뭐 핵융합하면 거기서 뭐 질량결손이 일어나가지고 에너지가 얼마가 나오고 막 그런 걸 연구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쭉쭉쭉쭉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란 소리지. 그냥 막연히 물리학자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단해. 내가 뭐 핵물리학자가 되고 싶으면 핵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과정들이죠. 그럼 그거를 내가 쭉 가면 되는 거거든. 물론 가는 길에 굴곡이 있지. 그럼 그 굴곡을 니네들은 이미 충분히 어려움을 견뎌왔잖아. 어린 나이부터. 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왔는데 니네가 나이가 뭐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생기는 어려움 그거 극복 못할 것 같냐? 벌써 10살 때부터 극복했던 것들을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럼 그냥 쭉 가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영재고 과학고 수업을 듣는 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꼭 영재고 과학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뭐 자사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외고 아니면 뭐 고등학교는 나중에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도전하고 싶대요. 이걸 배워보고 싶대요. 뭐 우리 아이가요 뭐 힙합 댄스를 배우고 싶대요. 이거 배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나는 된다고 생각해. 그 아이가 힙합 댄스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아이가 그 나이 때 엄마 나 힙합 댄스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해서 해보고 힙합 댄스 배워보고 하는 과정에 와 아무리 해도 이 동작은 도저히 해도 나는 못하겠는데 근데 그 동작을 자기가 성공하게 해서 수없이 연습을 해서 그 동작을 했대. 알잖아 니네 힙합 댄스 하면 막 빙빙빙 돌잖아. 그지? 그게 쉽지 않다고. 그거 연습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얘가 했대. 야, 솔직히 말해서 니네 인생에서 힙합 댄스 잘 춘다고 너네가 돈 많이 벌거나 뭐 할 수 있겠냐? 솔직히 그건 몰라. 얘가 진짜 뭐 댄서로 나가서 정말 댄서로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에 글쎄 댄서 말고 춤 잘 춰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뭐 가수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걔가 댄서로서 춤 잘 춰서 성공 이게 아니라 그 춤을 성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을 거 아니야. 그 동작을 몇천 번을 반복했을 거라고. 그 과정에서 걔가 뭘 배웠겠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어떻게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다음부터는 댄스가 아니고 다른 거든 뭐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도전을 했는데 안 돼 잘.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까? 이러지 않을 거란 거지. 내가 옛날에 춤출 때 말이야. 내가 이 동작을 하려고 정말 10,000번을 했거든. 10,000번째 되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난 이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지 뭐. 옛날에 내가 그것도 10,000번 해서 했는데 해보지 뭐. 해보지 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된다니까.
나는 그런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영재고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시길래 전 그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자기 스스로 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던 거거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막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영재고 가고 싶대. 영재고 가고 싶다고 했대. 그래서 그럼 너가 학원 한번 알아봐. 해가지고 애가 막 학원을 검색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 이런 학원이 있대요. 나 여기 가서 공부해 볼게요. 해서 찾아온 거였거든. 그 정도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그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에 와서 영재고 합격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되게 불안해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합격 못해도 괜찮아 사실. 합격했을 때는 물론 더 좋겠지만 합격 못한다고 해도 이미 충분히 너네들은 얻을 만큼 얻었어. 내가 보기엔 그래. 그러니까 합격 여부에 너무 그렇게 깊게 연연하지 말고 물론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그렇잖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저 만족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내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깎아내지 마. 나는 시간을 버렸구나. 내가 합격 못했으니까 난 그동안 뭘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 본인이 영재고 시험 보시는 거 아니니까 되든 말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선생님도 니네들이 영재고 갖고 잘 가야 나도 홍보를 해. 요번에 우리 애들 몇 명 갔어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몇 명 보냈고요. 우리 학원 잘 나가요. 라고 홍보를 해야지 다른 애들이 올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먹고 살지. 니네가 다 영재고 못 가잖아? 그럼 저 죄송한데 올해는 영재고 한 명도 못 보내는데요. 이렇게 내 얘기 해야 돼. 그럼 우리 학원 누가 오겠어? 한 명도 못 보냈대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네들이 영재고 가는 거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너무 그 결과에만 목을 매지 말자고. 사실 나는 너네를 보면서 충분히 성공했다 생각해. 니네 처음에 왔을 때 진짜 가관이었어. 알잖아. 막, 야, 이걸 못하는 애들이 영재고를 한다고?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지. 지금 봐봐. 번듯한 인간들이 됐잖아. 그지? 적어도 지성인이 됐잖아.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하여튼, 시간은 엄청 많이 썼네. 뭐 선생님이, 어차피 니네 이번에 내신도 끝났고, 그래서 막 시험 못 본 사람도 있고, 시험 잘 본 사람도 있고 한데, 시험도 끝나고 했으니 영재고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 너네가 하고 있는 공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니네가 선택한 이 어떤 영재고 과학고를 가겠다라는 게 너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멀리 봤을 때 너네들의 전체 삶에 있어서 지금의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했던 얘기였어요. 되게 꼰대스러운 얘기였죠. 그죠? 결국은 뭐다? 우리는 되게 고생도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잘 될 거다. 그죠? 너네들 이렇게 어려운 거 해봤어? 너네들 이렇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 풀어봤어? 뭐 그런 느낌이잖아. 이게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적인 성격일 수 있는데 나는 너네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하잖아. 알지? 내가 너네 그러잖아. 자부심을 가져라. 니네 나이 때 애들 이 정도 공부하는 애들 거의 없다. 그지? 너네 나이 때 애들이 이 정도로 어려운 수학을 이해할 수 있는 애들 거의 없다. 너네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 그러잖아.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 이게 되게 어려운 거다. 내가 굉장히 능력이 괜찮아. 내가 능력이 좋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프라이드가 아주 막 높아. 나는 참 좋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생각 끝에 나는 대단한데 너는 낫네.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 또는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과 타인을 낮춰보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알죠? 내가 꼭 그러잖아.
너네가 똑똑하고 잘났고 너네들이 하는 생각과 그 결정들이 대부분 올바르고 합리적인 결정이겠지만 그게 반드시 옳지 않아. 반드시 옳다 쳐도 절대로 남한테 그 선택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해서도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 선민 사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너네도 알겠지만 지금 뭐 말 그대로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막 말 그대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야. 다 알지? 뭐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소리야. 근데 너네 텔레비 봐봐, 뉴스 봐봐. 그 아저씨들 맨날 싸우고 그러잖아. 아,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아니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것조차도 그 사람들은 막 정치적인 논리를 대가면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봤을 땐 아니 저 사람들 왜 이래? 이런 거. 왜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럴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너네보다 똑똑할걸? 그지? 근데 왜 그럴까? 그냥 간단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 생각한 거야. 네 말은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절대 그러면 안 돼. 너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너네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낮춰보거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이뻐하고 노력해서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그거를 다 통틀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죠? 우리 보통 말하는 그 인성이라고 그러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세상을 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든 사람도 물론 훌륭한 위인들 뭐 알잖아. 니네 뭐 얘기 말만 들으면 아인슈타인, 에디슨 막 이런 대단히 막 그런 막 많은 걸 발견한 막 그런 분들 있잖아. 뭐 우리 뭐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분들. 물론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 역사 끝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을 망쳤던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남들한테 존경받고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망치는 것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도 다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건데 너네들은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근데 세상을 망치는 사람이 뭔가 굉장히 악인이고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처음부터 좋은 의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 누굽니까? 나치당의 총수였나? 그죠? 총통이었나요? 독일에 그죠? 알죠? 뭐 솔직히 우리 중엔 히틀러 모르는 사람 없잖아. 히틀러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근데 히틀러가 처음부터 독재자가 됐습니까? 아니요. 히틀러는 처음에 뭐 이게 독일의 대표로 나타나서 독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나왔죠. 국민들 모두 히틀러를 좋아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자기가 옳고 선민 사상에 쩌들게 됐죠. 우생학에 미쳐있고 뭐요? 우리 게르만족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다 미개한 종족들이다. 다 쓸어 없애버려야 된다. 저 미개한 유태인들부터 없애버리자. 그래서 일어나는 게 홀로코스트죠. 그죠? 그 사람 나름대로는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가지게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겁니다, 그게. 근데 결국은 뭐야? 대량 학살이었어요. 내가 너네들한테 너네 대량 학살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자칫 자기의 생각만이 옳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남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 내가 맞다. 너는 나보다 낮은 사람이다.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너네 진짜 지성인이고 진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뛰어난 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내가 선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고.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너 말은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가 하는 말의 장점과 내가 생각하는 거의 장점을 우리 결합해서
그걸 하면 더 좋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지성인이지. 너는 못하니까, 너는 멍청하니까 내 말 듣고, 너는 멍청하니까 입을 다물어.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나는 너네가 충분히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너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아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겠죠. 그죠?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니네가 정치인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너네가 하는 공부, 너네가 하는 활동들이 그런 활동들이 모여서 너네 같은 애들이 이제 모여서 그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색깔과 우리나라의 정책과 우리나라가 가는 길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가진 생각에 맞는 대표를 뽑을 것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겠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과 대통령들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비슷한 정책들과 그런 결정들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중요한 거야. 너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는가가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가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왜냐면 너네들은 내 딸보다 한 세대 위의 애들이거든. 니네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니네들이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딸이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 건지 얼마나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 건지가 결정된다고. 니네가 지금 지옥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니네 선대들이 뭔가 잘못한 거지. 우리나라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개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들이 잘못된 결정은 그 밑에 세대들이 고통받는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할 줄 알고 나만 옳고 너는 못났네? 난 잘났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네 같은 똑똑한 애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게 결국은 내 입장에서는 내 딸이 쉽게 얘기해서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몇 명 안 되는 너네들만이라도 내가 잘 가르쳐서 좋은 사람 만들어내면 내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대잖아. 내가 너네한테 돈을 몇 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나는 아빠잖아. 그치? 솔직히 나는 니네 인생에 별로 관심 없어. 니네 인생 니네가 알아서 살겠지. 근데 내 딸은 어리잖아. 내 딸이 나중에 청소년 정도 됐을 때, 또는 내 딸이 이제 20살 이렇게 됐을 때, 니네들은 나이 3, 40살 됐겠지? 니네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진짜 개떡 같은 세상이면 내 딸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때 가서. 나는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너네들한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너네 같이 다음 이끌어가는 세대들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거죠. 내가 뭐 대단히 무슨 뭐 말 그대로 무슨 뭐 좋은 생각 갖고 있어 좋은 사람이라서 뭐 세상을 생각해서 뭐 우리나라의 발전 나 관심 없어요. 그런 거. 그냥 내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니네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이유야. 근데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 그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딸, 내 가족, 내 아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한 세상 살고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니네가 공부 열심히 하자. 그리고 니네들이 올바른 가치관 갖자. 그게 계속 이어져 가면 계속 그런 세상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영재고 준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이제 2달. 그지? 빡세게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사람들은 야,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물어봐. 어떤 책을 볼까요? 뭐 어떻게 공부할 거야? 물어봐. 다 물어봐. 그리고 본인이 점수가 뭐 합격전 넘어갔다. 안정권이다. 하는 사람들은 야, 거기에 안주하거나 안심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오면 내가 위험하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밑에 점수에 있는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정도까지 나는 또 앞으로 뭐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최대한 지금부터 그죠? 놀지 말고 내 시험 기간이라고 놀았잖아. 시험 끝나고 오늘 하루 놀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빡시게 준비해가지고 잘 갑시다. 하여튼 뭐 그냥 하다 보니까 전에 야, 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 전에 왔던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물어보시길래
그냥 영재고 공부를 하고 있는 너네들이 알았으면 하는, 뭐, 그죠? 공부하느라 지쳤는데 너무 합격, 불합격에 너무 민감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한 거고. 하여튼, 고생 하자, 이제. 어휴, 다 왔지? 합시다!